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열신 뉴스입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무단으로 침입했는데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환경구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 이 중국 러시아 그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보도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대국민 보고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이러한 모습은 이번에만 결코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삼척 북한 주민 목선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그리고 국방부가 서로 각기 다른 대국민 보고가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급기야 그 당시에는 대국민 그 보고 내용 또 사과 성명을 발표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배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위, 거짓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와대에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내용,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의도를 갖고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사실상 국방부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영공 침범은 기기 오작동일 수는 없다. 그런데 청와대는 기기 오작동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떠한 실수에 의한 고의로 저지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엇박자나는 거는 또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의 또 얘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안규백 위원장인데, 물론 집권당의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국방부가 제각각의 소리를 냅니다. 이 국회 국방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되고 계획된 합동훈련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훈련으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 얘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청와대는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러시아 무관의 말을 빌어서 한 얘기거든요. 청와대 정책기획관이 함께 회동을 해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코 고의로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러시아 주한 무관이죠. 러시아 무관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급기야 러시아의 이제 본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내놨는데요. 이 무관의 얘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들려 나오는 얘기는 한마디로 러시아는 본국에서는 영공 침범 없었다, 영공 침범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응은 하늘 위의 훌리건과 같았다, 훌리건, 난동자와 같았다, 이렇게 오히려 덮어 씌우는 듯한 이러한 얘기를 지금 공식적인 해명에서 꺼내놔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의 대응은 정말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은 이런 방구 말이 없고요. 심지어 청와대의 입이라고 하는 고민정 대변인은 문자로 전송을 했다. 이게 정말 이 나라가 말이죠, 어떻게 되려는지. 지금 영토가 침범을 당했는데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문자로 논평을 하고 성명을 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게 큰 사건인데도 지금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좀 부각하느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단순 영토 침범, 영공 침범이냐 아니냐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자체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공의하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단호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청와대가 이 발표할 때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어떠한 실수, 조종사의 실수라든가 이런 거에 해서 고의성이 없는 영공 침해는 러시아가 인정했다. 그러나 유감 표명을 했지만 이게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대국민 보고고요, 성명이고, 국방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냐면 기기 오작동은 있을 수 없다. 그 예로, 그 증거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영공 침범을 노골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국방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 무관의 얘기, 기기 오작동일 수 있다라고 러시아 무관의 얘기는 러시아 본국의 얘기도 아니고 단순 주한 무관에 의해서
나온 얘기를 청와대는 그대로 그 말을 듣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즉각적으로 NSC 소집이라든가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군사 주권에 대해서 이 군사 주권이 대한민국 군사 주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뭐 국회에서도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죠. 윤상현 위원장이 볼코트 대사를 대사 대리죠. 이 대사 대리를 불러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분명히 엄중히 항의는 했습니다. 뭐 영공 침범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뭐 너무도 판이한 얘기고 책임 규명, 재발 방지까지도 국회 차원에서 외통위원장이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인 러시아는 결코 영공 침범을 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이 다케시마 해역, 독도 해역에서 25km나 떨어져서 비행을 했다. 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공을 대한민국 공군에 돌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군, 한국군은 대응을 함에 있어서 마치 훌리건의 난동과 같았다. 자기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고 또 경고 방송을 하면서 모든 그 대응했던 그 모습을 훌리건에 비교하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연출합니다. 아니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아니 청와대가 제대로 알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 봐라 사과한 것 같아 빨리 알려서 뭔가 생색을 내보자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단순 주한 무관, 러시아 무관의 얘기만을 듣고 뭐 그것이 마치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발표인 양 유감 표명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뭐냐, 이것이 또 하나의 혼선이죠. 러시아 무관의 얘기는 단순 개인의 얘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외교 통로를 통해서 러시아 본국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 항의해야 되고 이쯤 되면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엄중 경고성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왜 한마디 말을 못하느냐.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군사 주권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지금 국민들조차 그리고 여야 공의,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안규백 의원까지도 지금 이것은 도발이다 이거죠. 계획된 의도된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이다, 합동훈련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조짐을 보니까요,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산하의 국방부 등등 강요, 더 나가서 청 그리고 정당, 당청 간에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위원장은 분명히 도발로 인정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래도 애둘러서 러시아를 최대한도로 뭐 실수다, 기기의 오작동이다, 그렇지만 유감 표명을 했다, 별거 아니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우리 국방부가 매뉴얼대로 경고하고 사격해서 다 퇴각시켰다, 이러한 식으로 단순 별탈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랬지만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오히려 이게 이제 더 불씨를 키우는, 러시아의 공식적인 여러분들 영공 침범 부인 이 논평이 만에 하나 안 나왔다면 청와대는 유야무야 넘길 수도 있었겠죠. 이야,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국민들을 기망한다고 할까요? 기망하고 예, 기망한다. 청와대 뭐 고민전 대변이 뭐 마치 러시아가 사과한 것처럼 발표를 그렇습니다.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국방부 입장 다르고 또 국회 입장 다르고, 국회 입장 다르고, 네.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입장이 다르니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한심해서 말이죠. 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삼척 그 북한 목선이 내려왔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 그 17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6월달에 있었던 북한 목선 입항 때에도 사실 국방부가 발표함에 있어서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고, 그 허위 보도를 하는데 배석했던 사람 중에 청와대 관계자, 구체적으로 행정관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보도가 나왔다. 그 자리가 또 국방부의 대국민 사과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얘기했느냐, 저반을 확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청와대나 국방부나 명확히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말이죠. 북한도 아니고 아주 제3국, 그것도 주변에 강대국, 러시아, 중국에게 대한민국 영토를 이렇게 사실 침범을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청와대가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국방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러시아의 이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국회에서는 안규백 위원장도 이건 러시아의 억지라는 거죠. 영공 침범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억지 주장이라는 억지죠. 거죠. 억측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내부에서도 말이 지금 계속해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대응하기가 좋은 거죠.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러시아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 다르고 국방부, 군 다르고 국회 다르고 러시아는 대응하기가 좋죠. 좋죠. 네, 왜냐하면 분산된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심지어 뭐 닭개미야 독도 해역에서 24km 이상 우린 떨어져서 비행했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억측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청와대는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부는 틀림없습니다. 아마추어. 네, 어느 면에서 맞아요. 내치든 외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은 아마추어 정치인입니다. 지금 아마추어 정치인이다. 외교 분야 아닙니다. 안보 그렇죠. 경제 분야 그렇죠. 단 하나 프로급은 국민의 선전선동입니다. 좌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포퓰리즘 정책, 여기에서만 우리가 프로급으로 인정해 주죠. 나머지 실질적인 국가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그리고 외교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아마추어급이다. C급, ABC, C급 수준 이하의 지금 외교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도 문재인이 우리 영토,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에 등극할 때 대국민 앞에서 선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영토 수호와, 그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역시 문재인은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영토를 지킨 적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이것도 저희들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역대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사면초가, 북한을 뺀 나머지에게는 다 신뢰를 잃고 있는 거 아닌가. 사면초가군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의 국방부의 이번 그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 침범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게 있죠. 러시아, 중국 군용기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 침해에 대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한 것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한일 동맹국을 강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하게 지지한다. 미국이 아주 이번만큼은 말이죠. 러시아, 중국, 러시아, 미국이 볼 땐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 더 나아가서 일본이 강력 대응한 거에 대해서 강력 지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지한다는 이 성명, 미국 국방부의 성명, 이 이면에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대변인의 논평 내용에서, 그 워딩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데이비드 이스트본이라고 하는 이 국방부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VOA, 미국의 소리죠. 관영 매체 미국의 소리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보면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전송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지지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이들 동맹국의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한다, 이런 이메일을 VOA에 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워딩 하나가 영공 침범입니다. 본래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 군용기가 침범했다고 하는 그 지역은 분명히 우리 독도 영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요,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영공 침범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영공 침범을 그냥 단순히 영공 침범이다. 일본의 어떤 입장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편이 아닌 거죠.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 중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가, 우리가 항상 표기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이 동해 표기라는 게 있죠. 지도상에 이 동해 표기를 정말 저도 귀를 의심할 정도로 여지껏 뭐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미국은 그 표기에 대한 것을 공식 석상에서 일본해로 명명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뭐 문재인은 뭐 이런 방구 거기에 대해서도 뭐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급기야 지금 영공, 독도라는 것, 일본은 나케미아라고 하는 이 영공에 대해서 미국이 단순 영공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독도 문제, 대한민국은 거부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또 한 번 일본 해라는 이 미국의 입김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말 한마디는요. 그 효과가 여러분들이 가늠하기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표기하더니 이번에는 영토 분쟁 지역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이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뭐 접경 지역이든 분쟁 지역이든 지금 영토를 침범한 거 일본도 예민하게 반응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입장에서 네, 일본 야 미국이 이렇게까지 일본 해로 명명해 주더니 이번에는 독도 다시 말해서 한국 영공이라고 지목을 안 해줬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독도는 다케미아는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뭐 거의 또 나오고 뭐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뺏기는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말이죠. 이야, 이거 정말 황당한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건 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심각한 같아요. 얘기가 예, 예. 정말로 많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뭐 그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 영공 침범 이 문제는요 당분간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그 청와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도 팩트고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처 방안을 대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청와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을 믿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뭐 북한을 상대로 해서 동해, 남해, 서해 3면이 지금 다 뚫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 최근에 지난달서부터 그냥 노골적으로 뭐 목선이 보통 그 한 달에 13척이 발견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렇게 대놓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그 영토를 침범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반도 이남, 북한은 아니지만 우리 이남은 말이죠. 완전히 지금 무장해제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장해제한 거 아닌가. 아무나 다닐 수 있는, 아무나 드나다닐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 정권이 그런데도 국토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아마추어적으로 대한민국을 유지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를 여기저기에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아무리 지금 막말이다, 입만 열면 막말이다라고 했던 그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이 뭐 아무리 막말이라고 해서 재갈을 입에 물린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 힘차게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를 통해서 이 지금 반일 감정을 붙이는 정부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 이것도 지금 영토 침범하고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주권 그리고 청와대가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민경욱 대변인이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일본이 이번에 러시아 항공기가 군용기가 들어오면서 마치 독도 다케미아가 우리 영공을 러시아가 침범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이런 방구 무슨 소리냐?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한 건 맞지만 왜 그게 너희들 땅이냐?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공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경욱 대변인은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이 친일파니냐 이거예요. 문재인에게 당신이. 그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야말로 친일파 아닙니까? 이렇게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규탄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자처하는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말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물품 불매 운동을 하기 위해서 1인 시위하는 게 아니고 민경욱 대변인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피켓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했었죠. 그렇죠. 예, 예. 네. 하여튼 뭐 각계각층에서 어떤 그 올바른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 잘 좀 반영을 해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민도가 어떤 것인지를 일본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친일파가 당연하죠. 아니에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도 또 좀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한미 관계 또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잘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가뜩이나 아마추어 정권인데요. 노련한 정권이라고 해도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준엄해요. 네. 엄중합니다. 정말 통치를 잘하는 그 누군가가 온다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 말대로 정말 단일 대우를 갖춰서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열심히 이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인데 하물며 지금 청와대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 희망이 있는 것인지. 예, 일본을 보면 일본 난감하죠. 일본 지금 여러분들 백색 국가에서 대한민국 제외한다고 곧 발표한다고 그러죠. 지금 또 북한하고는 또 교착 상태. 너희들하고는 대화 안 해.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할래. 이렇게 되죠. 미국은 여러분들 사적이든 공적이든 지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도 독도도 한국 땅이라고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냥 영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동해에 대해서 일본 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국무부 트럼프 대통령 직접적으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 자기들은 나설 수 개입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더 나가서 지금 존 볼튼이 방한했지만 존 볼튼의 방한은 여러분들 문재인 입장에서는 뭔가 한일 갈등에 가뜩이나 바로 오기 전에 고노다로 그 일본 외무상을 만나고 왔으니까 무역 문제, 이 갈등, 수출 규제 강화 방침 여기에 대해서 좀 존 볼튼이 뭔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존 볼튼은 안보보좌관이었지 않습니까? 안보에 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금 궁여지책에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방부와 또 국회가 일심 단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 엇박자 났어요. 다 엇박자 났어요. 국회는 국회대로 따로 얘기하고, 맞아요. 예,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얘기하고, 청와대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정청이 다 지금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정권 2년 좀 넘어서 벌써 이렇게 보이는 걸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봐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잘못됐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거는 뭐냐면 문재인의 이러한 모습은 극좌파의 잘못된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지만 우리의 후손과 나라를 걱정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이대로 가야 되는지. 끝으로 내치, 국내 정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잠시 후면은 자정을 넘었으면은 공식적으로 윤석열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등극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 2년을 마치고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총장에 등극을 합니다. 검찰총장 기수 23기인데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이례적으로 5기수나 차이 나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역시 문재인의 독심에 의해서 임명 강행됐죠.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윤석열은 실제적으로 보면요. 어떠한 그 사건에 개입한 이러한 정황까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고 동료들에 대해서 손에 엄청난 피를 묻히는 악행을 했다라고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석열은 이 나라의 검찰총장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당과 우리 국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장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미명하에 59명이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사실상 여러분들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떻습니까? 서열과 기술을 존중하면서 그를 토대로 해서 상당히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등장하면서요. 여러분들 다수의 고검장들이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선배 고검장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무더기로 사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언론에서는 뭐 검찰 혁신이다, 개혁이다, 기수 파괴다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이 검찰 조직이라는 거, 물론 경찰도 그렇지만 선후배, 서열, 기수,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동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유지되고 그런 건데, 갑작스럽게 어떠한 뭐 차장이나 부장검사 한 명이 아니라 검찰의 최고 정점이라고 하는 수장, 총장을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하다 보니까 이 검찰 내부에 이 보이게 안 보이게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서열 기수 파괴도 혼란의 단초가 되긴 하지만, 지금 사의 표명을 하면서 사퇴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짐. 우리가 흔히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상 예상되었던 검찰총장 후보들은요 이미 떠나갔어요. 윤석열로 확정되면서. 그런데 지금은 고검장 이하 지검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데, 이분들의 이력과 나이, 그리고 이분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왜 이분들이 사퇴해야 돼?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사법연수원 23기가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21기, 22기 바로 밑에 기수의 젊은 기수들입니다. 50살, 52세, 53세 되는, 어찌 보면 이 나라 검찰에 또 떠오르는 핵심 인사들이고, 이 나라 사정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이 50에 지금 사퇴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차경환이라고 하는 수원지검 검사장이 이제 검찰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경환 22기고요. 나이는 이제 갓 50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 2015년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무슨 얘기냐면 최연소 검사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아주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검찰에서는. 나이 50에 떠나가는 거예요. 46살에 대한민국 최초의 최연소 46살에 지검장이 됐던, 검사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이 차경환인데, 왜 50살에 떠나가느냐? 단순 윤석열보다 기수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분이 했던 이력을 보니까 2013년도에 이석기의 내란 음모 사건을 차장검사 시절에 총지휘감독했던 사람입니다.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떠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의 능력 인사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네요. 다 나갔습니다.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네, 맞습니다. 아, 큰일인데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한찬식이라고 하는 동부지검장인데요, 이분은 살아있는 그 실세,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건들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어요. 다 면죄부를 주다시피 했는데도 떠나갔습니다. 51세예요, 달랑. 이 한찬식 지검장이 한 일이 뭐냐면, 동부지검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꼬리 자르기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미숙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도 안 시켰어요. 야.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 안 합니까, 그거? 해야지. 김은경 전 장관은요, 환경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산하의 환경공단에 멀쩡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전 정권 하에 들어왔거나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력을 넣어서 다 내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인데 구속 안 시켰어요. 박정길이라고 하는 동부지법의 정치판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신미숙이라고 마치 지금 동부지검에서 야, 이거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현 정권은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검찰이 끝내는 신미숙이라고 하는 이 비서관 하나 달랑, 그것도 재판, 구속 없이 재판에 회부해서 이렇게 끝내게 됐는데요. 또 하나 송인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치명타가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송인배 비서관이 과거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하는 컨트리클럽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클럽에서
한 5년간에 걸쳐서 2억 9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걸렸는데 이 부분도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예.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송인배 나왔거든요. 1심에서. 그래놓고도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 이 수사를 했던 동부지검장이 젊은 나이에 51세예요, 달랑. 그런데 지금 끝내 저보다 어리네요. 그렇죠. 끝내 사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검 앞에서 우리 김성태 의원이 그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 검사들 3명을 고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바로 서울 남부지검장 지검의 지검장 바로 권익환 씨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권익환 씨는 또 왜 갈 수밖에 없는가? 뭐 굳이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또 문재인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자기 부인의 동기동창 이 손혜원 사건을 건드렸어요. 남부지검이. 그러면서 달랑 그 많은 차고 넘치는 뭐 직권남용, 뭐 외압, 뭐 등등 청탁 이런 거 다 빼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뭐 이런 거 한두 개로 기소했는데 그것도 문재인의 그러니까 용의 이 영린 목을 건드렸는지 비늘을 건드렸는지 몰라도 이분도 자진해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총망받는 검찰의 유능한 인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반발이 있을 수뿐이 없겠어요. 검찰 내부에서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일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됐다는 거죠. 저도 그 말에 상당 부분 동감하는 게 뉴스타파가 이상해요. 뉴스타파가. 왜냐하면 윤석열의 실질적인 아픈 부분, 윤석열의 거짓말을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죽어도 후손들도 알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윤석열의 거짓말을 폭로한 언론이 뉴스타파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파도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에도 태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권과 싸웠던 이 좌파의 핵심 언론 뉴스타파가 윤석열을 사실 공개한 거거든요. 윤석열의 거짓말을.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2년 재임 기간 결코 순탄할 것이냐.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인정 안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조차도 우리 함께 윤석열에 대해서는 임명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이 막무가내로 바로 이 임명하기 직전에 황교안 등등 이 야당 대표까지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급기야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도 스스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러한 충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총대 매줄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윤석열을 등극시켰는데 모 의원들 인사청문회 때 그 인사위원들 청문회 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손에 동료들의 피를 잔뜩 묻혔고 너무도 많은 악행을 자행했고 윤석열은 스스로 생각 좀 하고 고민을 해봐라 그랬는데 윤석열도 말이죠. 자기가 이 자리 하나 보고서는 그렇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 튀는 행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 수락할 수밖에 없겠죠. 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김성태 의원 이분의 딸의 그 채용 비리 의혹 KT 과거 한국전력공사 이 KT의 그 채용 비리 의혹을 지금 문제 삼아서 지금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기소하기 이전에 그 수사를 하면서 조사하면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거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거든요. 수사관들이 이건 불법이에요. 지금 남부지검의 수사관 3명을 피의 사실 공표죄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이 김성태 의원이. 왜냐? 이 엄중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 이거는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에 준하는 엄중한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기소도 되기 전에 언론에 막 흘러나와 갖고요. 한국당을 상책이 내고 왜냐하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많이 지금 울면서 1인 시위를 한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 정권의 또 하나의 그 보복 정치라고 저는 봐지긴 해요. 그렇지만
김성태 의원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느낌이 많을 겁니다. 결국에는 못나나 미우나 자기 부모를 부모라고 여기지 않고 내쫓으면 자식들은요 어디 가서도 사람 대우 못 받는 겁니다. 과거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저자들이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라도 영달을 누리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 집안에 어른이 없는 고아들의 신세가 되면 저런 서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 따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요. 보통 그 부정청탁을 해서 취업비리 이러면은 업무방해죄가 들어가요. 네. 예,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를 넣는데요. 이례적으로 남부지검에서 검찰에서요. 김성태 의원에게는 업무방해죄는 무혐의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재미난 게 나와요. 뇌물죄를 넣었어요. 뇌물수수. 뇌물죄를 줬는데요. 뇌물 그러면 제가 상대에게 얼마를 줬다든가 아니면 사과를 줬다든가 배를 줬다든가 뭘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KT 사장이 이석채인가요? 예, 그분이 뇌물 공여 김성태 의원한테 뇌물을 준 게 뭐냐라고 그랬더니 딸 취업시켜 준 게 뇌물이래요.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있어요. 딸을 소개해주고 취업시켜준 게 그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네. 거예요. 돈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요. 아니 옷을 사줬다든가 백을 명품을 사줬다든가 아니면 제가 시대표에게 돈을 줬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딸을 취업시켜주고 그러면 답례는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의 그 국감에서 이 KT 사장이 증인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상임위에 소속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취업했겠네요. 그러니까 예. 김성태만 있는 게 아닌데 김성태가 그 당시 KT 회장에 대해서 국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회방했다. 안 나올 수 있도록 면책해줬다. 증인으로. 이런 이유로 주고받은 게 딸 취업시켜준 거고 국감 증인 해제시켜준 거. 이렇게 이건 완전히 엮어도 너무 많이 엮었죠. 법조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과연 이러한 뇌물죄가 성립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남부지검은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기소했어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요. 기소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나쁘게 쓰면은 이게 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태 의원과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권을 가졌을 때 정권을 지켜내지 못한 한 이러한 것도 한국당 의원들은 이게 업보죠. 한마디로 그렇죠. 업보죠. 네, 당해야죠 또. 예, 굉장히 억울하지만 아무튼 이번 정권 하에서 이 검찰 세상에 있지도 않은 국정농단법도 만들어내고요. 등등의 희한한 법을 이용해서 기소를 하는 재판을 회부하는 이러한 독재 권력부에서만 나올 법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또 방송하죠. 네, 환경부의 아침 시사총고 방송. 네. 9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도 이제 하루가 마감이 돼가고 있네요. 네, 하여튼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또 큰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큰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국을 알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 내일 오전에 KBS에서 자유한국당이 집회하는 거 10시 반에 중계하고요. 짧게 또 저희가 아마 11시 뉴스를 일일 뉴스를 거기에 맞춰서 끝나고 난 뒤에 짧게 하고 저희는 또 2시에 또 이천의 송석준 의원, 이천 국회의원이죠. 여기 가서 취재를 하는데 제가 또 강연자로 나서서요. 거기서 또 중계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강연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전희경 의원이 또 강연을 하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5시 뉴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내일은 이천에서 쭉 좋은 강연 들으면서 신의 한 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